세미 제이는 저는 턴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미의 팬으로서는 그의 감동 월챔 스토리도 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만약에 프로모터라면 세미한테 월드 챔피언은 안 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경호 형과 함께하는 먼데이 나잇 러 후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털사에서 열렸던 러였고요. 머니인더뱅크를 앞둔 마지막 러였는데 재밌었어요. 오늘 롤 나쁘지 않았어요. 꽤 괜찮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들이 다 좋았어. 괜찮았어. 네. 괜찮게 봤고 뭐 스토리는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조금 좀 끈다 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최근의 롤인데 확실히 좋네요. 요즘 롤 좋아요. 재밌고. 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롤을 못 나와서 물론 제가 중계하진 못했는데 지난주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쉽지 않았죠. 네, 지난주 좀 힘들었지. 지난주 조금 어려웠고 네. 최근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스맥다운이 워낙에 재미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로가 좀 많이 재밌어지지 않았나. 네.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어요. 얘는 근데 이 하이패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이 차도 왜 자꾸 이거 카플레이가 끊기죠? 모르겠어요. 제 거 안 끊기는데 이거 왜 오늘 승호 씨 거 되게 자주 끊기죠? 일단 여기서 좌회전 하시고. 네, 잘 알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조경호 의원의 차가 조금 맛이 갔다고 볼 수 있죠. 네. 조이 자넬라랑 경기한 다음날 조경호 의원 같습니다. 예. 자, 농담이고요. 근데 왜 에어컨은 안 나와요? 꽤 더워. 더 시원하게 틀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크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됐고. 자, 그래서 오늘 뭐 머니인더뱅크 마지막 티켓이 걸린 예선전 남녀 열렸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경기가 그 여성부였죠? 네. 여성부 머니인더뱅크 예선전이었고요. 저한테 보내셨나요 혹시? 안 보냈어요. 제가 보낸다는 게 깜빡했어. 네, 지금은 좀 어렵죠. 네. 그 오프닝 경기에 앞서서 세그먼트부터 한번 네네. 얘기를 해보죠. 예. CM펑크 나와서 네, CM펑크 나와서 뭐 NBA 이제 파이널 얘기하면서 하는데 세미 제인이 또 나와가지고 둘은 뭐 관계가 좋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세볼루션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너가 반드시 오늘 예선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근데 진짜 네. 최근에 WWE를 보면 최근에 또 프로레슬링 동향도 그렇지만 악역과 선역을 좀 잘 나눠 놓는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세력 대 세력. 세력과 세력의 그 가치관, 이념 이런 사상 싸움의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누가 네. 착하고 나쁜 걸 떠나서 뭐 물론 약간 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시네마 에라가 되면서 서사가 좀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서사 속의 디테일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단순히 난 너 싫어, 맞아. 난 너 벨트 따낼 거야 이게 아니라 뭔가 세력과 세력 그리고 그 세력들 인물 속에서도 관계가 계속 얽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세스가 계속해서 펑크를 싫어했던 이유가 네. 저런 애가 이제 이 업계를 망친다 라면서 싫어했는데 오늘 반대로 세미가 나와서 세스가 그렇게 되면 이 업계가 끝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CM 펑크가 얘기한 것 중에 자기는 이미 2번이나 머니인더뱅크 이겨봤고 캐싱인도 2번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3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되지 않았고요. 뭐 그건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세그먼트는 그냥 그 정도였죠. 네, 세그먼트가 네. 그 정도였고 이제 여성부. 그 다음에 여성부 오프닝 경기로 트리플 스렛이 열렸습니다. 스테파니 바케르, 리브 모건, 아이비 나일이었는데 일단 저는 초반부터 마지막 입장을 하는 선수가 스테파니 바케르였던 것도 되게 상징적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 코너, 레드 코너 보통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경우도 좀 많은데 네. 후발 때 들어오는 선수가 챔피언이거나 뭐 더 인기 선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물론 뭐 아이비 나일은 아직은 좀 확고의 느낌이 세지만 막 리브 모건을 제치고 그 마지막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 회사에서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 네.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 네. 그리고 최근 뭐 줄리아라든지 바케르가 콜업이 됐는데 오늘 광고 중에 잘렸지만 줄리아도 중간에 또 프로모 영상 스맥다운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스테파니 바케르는 오늘 입장할 때 또 프로모 영상에 나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잘 알고 좋은 선수들이지만
좀 라이트한 팬들은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알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경기력을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잘했죠. 아, 진짜, 네. 뭐, 줄리아도 그렇지만, 스테파니 바케르 워낙 잘하고, 근데 워낙에 베테랑이기도 하고, 그, 링 안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WWE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신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레슬링을 잘하고 오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끌어가는 게 좀 차원이 다르다. 좀, 한 단계, 한 수 위에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고, 리브 모건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성장캔 것 같아. 맞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스테파니 바케르는 이미 잘하지만 우리가 리브 모건이 당시 스테파니 바케르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땐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그 성장은 ING라는 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리브 모건은 진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 매력, 인기, 외모, 뭐 실력도 그냥 그러니까 제가 늘 또 얘기하겠지만 제 요소가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리브는 보면 매 경기 성장하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경기를 잘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진짜 쩐다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잘한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운동신경과 운동 능력과 장단점이 다 다르니까 네. 그거를 두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다 다른데 리브는 그걸 해내요. 제이는 그걸 안 하고.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리브 정도 또는 뭐 제이 우소, 뭐 베키 린치 이 정도 레벨에 오르면 사실 좀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 정도 하면 난 충분하잖아. 더 이상 뭐 성장 안 하고. 근데 물론 저희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리브의 성장이 ING라는 점은 저희가 모르는 그 안 보이는 리브의 노력이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더 애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그냥 진짜 노력. 내가 무언가 이 씬을 남기려고 욕심 부려야지가 아니라 노력을 해서 무언가 인정을 받아가는 게 좀 보여서 인성도 좋을 것 같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인터뷰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건 비즈니스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느낌이 있는데 진짜 인성이 좋게 느껴졌고, 또 마팔로 아니겠습니까? 항상 제 스토리 봐주고. 진짜요? 저 네, 스토리 봐주고. 맞아요. 그러면서 DM은 제가 안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 뭐 이 경기에서 짚고 싶은 거 있으세요? 바퀴를 올라간 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요? 지금 앞서 저는 줄리아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네. 한 자리 정도만 올라가겠지, 이렇게 한 번에 다들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콜업이 된 선수가 3명이 동시에 다 올라간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푸시가 좀 세다.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막 콜업돼서 얘 하나 밀어주려고 갑자기 들어가도 큰 활약 보이고 보통 이제 가방을 못 가져가는, 뭔가 우승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네. 갑자기 그 로스터 중에 절반이 NXT 선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에볼루션을 앞두고 좀 대대적으로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 선수들이 잘하는 거는 검증이 됐고, 그렇다면은 알리는 게 목적이다. 네. 이 선수들을 좀 더 캐주얼 팬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다라면 좀 올릴만 하다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니인더뱅크라는 PLE 자체가 그 가방의 의미 자체가 좀 신예들 또는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지 못했던 애들에게 기회를 주는 발사대 같은 느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보면은 더 커진 느낌? 어쨌든 뭐 록센은 이미 좀 올라온 지 됐지만 스테파니 바케르라든지 줄리아,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번에 한번 보여주면서 이런 선수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사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머니인더 뱅크입니다. 예상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갈까요?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우씨, 네. 잘못 나왔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쭉 가시면 돼요. 쭉 가셔도 돼요. 쭉 가셔도 돼요. 그 이번에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여성부? 저는 여성부 그래도 NXT에선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나오미, 리아 리플리. 나오미가 좀 가능성 높지 않을까. 나오미요? 네, 왠지 나오미나 알렉사 나오미? 블리스. 저는 왠지 알렉사 블리스가 그러니까 촉이 좋아요. 촉이 왠지 알렉사 블리스를 자꾸 가리키고 있어. 알렉사 블리스. 네. 좀 너무 뜬금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완전 내피셜이고 그냥 완전 소설인데, 알렉사 블리스. 최근에 알렉사 블리스가 샬럿과 무언가 계속 좀
네. 썸씽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방을 알렉사 블리스가 갖고 샬럿과 이걸로 무언가 얘기가 이어져 나갈 것 같아. 무언가 샬럿에게 선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방을 두고 경쟁을 한다든지 아무튼 약간 그런 류의 그림이 무당이 무언가 그림 붙여보듯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알렉사가 하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샬럿 같은 선수는 챔피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챔피언에 오르면은 반발심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 팬들한테 너무 안 좋은 선수, 안 좋아하는 선수야. 좀 헤이터들이 많아. 근데 좀 멀어져야 되는데 샬럿이 포지션이 지금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샬럿이랑? 네. 저는 지금 딱 알렉사 블리스 하는 순간 샬럿도 샬럿인데 만약에 알렉사가 되면 와이어 패밀리랑 뭔가 그렇게 엮여도 지 재밌을 것 않을까라는 같고. 생각은 문득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나오미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캐릭터 상으로 볼 때는 지금 가장 가방을 들기 좀 좋은 좀 위치이지 어렵다.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해가 티파니였단 말이에요. 신인에게 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렉사, 나오미, 리아는 아니에요? 아, 리아는 좀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리아는 없고 네. 센초초 님도 늑트 3인방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시고요. 뭐 리아도 아닐 거라고 하시고 저는 록센 근데 어려워. 모르겠어. 그쵸. 모르겠어. 여자분은 좀 어려운데. 트리플 H가 어떻게 스테파니나 줄리아를 생각하는지 진짜 스테파니 줄리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NXT 멤버 중에 주면은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록센이 가장 낮을 거라고 봐요 가능성이. 음. NXT 멤버로 주면은 왜냐면 록센은 어쨌든 저지먼트 데이랑 가면 되고 진짜 파격적으로 이게 콜업된 선수들 특히 이렇게 빠르게 콜업된 선수들에게 아킬레스가 뭐냐면 이랬다가 바로 그냥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경기는 너무 잘하지. 근데 뭔가 이런 캐릭터라든지 서사에 못 끼면서 깨질 수가 있는데 근데 티파니는 작년에 머니더뱅크를 주면서 그 서사를 이어갔고 나이아랑. 그래서 예를 조이 스타크 같은 애 보면 그쵸, 트래쉬랑 잘하다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늑트 3인방 중에 되면은 줄리아나 스테파니 바퀴를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트리플 H라면 이제 줄리아 안 줄 것 같아요. 줄리아. 그러니까 저는 셋 중에 가장 스테파니. 칼라가 떨어지는 느낌이고. 맞아. 스테파니 줄 수 있다 봐요.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빅푸시라면 스테파니. 파격적으로. 네. 네, 록센이 가방 들어도 저지먼트 데이 갈라서는데 역할 할 것 같아서. 아무튼 뭐 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오프닝 경기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이 뭐였죠? 또 그 와중에 3장 16절님 별풍선 100개 열혈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커피값 벌었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경기 있었죠?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태그팀 경기였나요, 다음이? 태그팀 경기 저기 뭐야. 맞아. 워레이더스랑 핀벨러 JD 였는데 그냥 무난무난했죠. 그냥 워낙에 잘하는 베테랑이라도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 아무리 베테랑이고 경기 잘해도 스토리가 빈약하니까 그리고 맨날 했던 경기 또 하니까 그나물이 그 밥이야. 맨날 똑같아. 기대가 안 돼. 맨날 핀벨러 코너에 이렇게 앉아있고 브론코 버스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좀 많이 틀더만.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뉴데이가 싫죠?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걸요? 너무 입장하는 모습부터가 싫어. 재미가 없어. 이들이 회사를 위해서 엄청 희생하고 열심히 하고 태그팀 고트인 거 맞는데 지금 색깔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번에 제 그 레슬링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레슬링은 무조건 선역보다 악역이 쉽다. 악역하면은 그러니까 야유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뉴데이는 선역이 나요. 저는 그러니까 악역이면은 좀 극단적으로 가거나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해. 뭐랄까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그러니까 얘네가 선역 뉴데이 같이 질렸다라기보다는 그냥 뉴데이라는 팀 자체의 팬들이 좀 많이 질린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했고. 맞아. 근데 이게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자주 나와서 문제지만 너무 오래 했는데 자주 나왔어. 그래서 걔네는 그냥 그 선역하면서 중간중간에 감초 역할하고
후배들 좀 도와주는 그런 스탠스로 갔으면 좋겠어요. 딱 이기도 없고. 그 정도 롤을 해야지. 좀 애매해요 지금 포지션이. 네. 왜냐면 말 잘하고 유쾌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이게 조금 더 예전이었으면 네. 지금 같은 뭐 턴일이라든지 그러니까 할 거면 좀 일찍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선수들 좀 로스터 빈약하고 이럴 때. 맞아. 근데 지금은 로스터가 워낙에 많은데 지금 하니까 게다가 태그팀 전성시대인데 그 한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 팬들이 더 반감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스맥다운이랑 태그팀이 지금 너무 디비전이 비교가 돼요. 네. 맨날 똑같은 경기. 지난주도 그랬죠. 지난주는 더 깠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덜 까는 거예요. 지난주도 똑같이 뉴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나와가지고 저희는 뉴데이 그 중계석에서 말하는 거 막 마이크 들어오는데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안 좋은 게 뭐 하려고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이 경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서사를 비틀어가지고 빅이 그때 JBO랑 코피 깨지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둘이 싱글로서 이게 남은 커리어가 싱글밖에 없는데 싱글로서 갈 거면 차라리. 근데 싱글도 해봤잖아요, 걔네. 제비어는 못 해봤어요. JBO 왜 못 해봐요? 킹 오브 더 링. 킹 오브 더 링 무시하십니까? 그거밖에 못 해봤잖아요. 코피맨이야, 킹 오브 더 링. 나머지는 비기까지. 다 월챔을 들어봤잖아요. 다 떡챔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브록 레스너에게 5초 컷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요. 좀 네. 아쉬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싱글밖에 없는데 너무 태그팀으로 묶어둔 것도 좀 별로고. 그렇다면 걔네가 태그팀 고트로서 최종 보스 느낌을 차라리 주면 맞아요. 그 다음 신예들을 올릴 수 있는 그게 좋은데 사실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 태그팀 디비전은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네. 드래프트 필요해요.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오늘 되게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 싱글 있었죠? 아니 세그가 있었지 않나요? 세그는 넘길까요 그냥? 세그 그냥 다 빨리빨리 넘기죠. 라이라랑 베키인데 세그 그것도 맨날 뭐 재방송 했잖아요. 똑같이. 뭐 그냥 그랬어요. 네, 그냥 그런 그냥 세그. 베키가 이기면은 뭐 그거 조건 한 번씩 다시 각인시켜주는 거죠. 그게 좀 애매했어. 그 베키가 리아의 스승이 라이라의 스승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승뻘의 동기. 되게 애매한 포지셔닝이에요. 네. 근데 나치가 베키 마이콕 좋았다는데 베키 마이콕은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매번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저는 베키 생각합니다. 좋은 퍼포머지. 퍼포먼스는 좋아요. 좋은. 그러니까 그 캐릭터나 색깔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라이라와는 또 과거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쵸, 베키 자체가 질리는 거는 맞습니다. 질리는데 뭐 네, 베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어쨌든 턴일을 했으니까 그게 좀 매력이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스테파니 리아 백스테이지에서 리아가 원인더 영께서 보자 많은 의미를 담긴 말을 또 했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그럼 경기로 들어가서 제이세미 대 브론 브레이커 브론슨 리드 부부 야, 아무리 그래도 개돼지가 뭐냐 개돼지가. 이거 그 김대호 의원이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개돼지? 개돼지가 뭐냐 진짜. 김대호 의원 후토크 때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개돼지라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아니 방송을 한다는 사람이 개돼지는 좀 너무했지. 저는 아까 방송 중에 왜냐면 독이라고 표현하니까 개라고 하는 것도 어감이 좀 이상해가지고 망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투견이라고 했는데 개돼지. 개돼지는 좀 너무했다. 브론슨 리드 그런 돼지? 건강한 돼지. 어쨌든 이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 경기 그냥 저거 아닙니까? 브론슨 리드와 브론 브레이커가 얼마나 매력 있는 팀인지 팀으로서의 첫 경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여기로 가요? 왼쪽으로 하십니다. 그냥 저는 오늘 느껴지는 게 확실히 하나만 더. 됐어요. 여기서 그 빈스가 왜 그렇게 피지컬이나 이런 포스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요. 딱 브론이랑 브론슨이 들어오는데 와 너무 미쳤죠. 압도하더라고 아예. 심지어 예전에 빈스가 좋아했던 선수들은 더 컸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건 또 차원이 달라요. 현장에서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둘이 진짜 말 같지 않은 그
포스 압박감을 느낄걸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멀리서 보는 팬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눈에 잘 띌 것 같고. 아, 진짜 묵직하더라고요, 둘이. 매력 있어요. 그래서 제이 우소랑 세미가 들어오는데 되게 그들이 언더독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챔피언도 제이도 원래 체격이 크지 않잖아요. 네. 체격이 크지 않고 세미도 그렇게 몸이 좋은 스타일의 선수는 아닌데 둘이 너무 약해 보여. 심지어 챔피언이 너무 허약해 보이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무난하게 봤던 것 같고. 무난했고, 네. 제가 그 필기 노트했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 그 리핑 크로스 라인 뭐야, 제이우소 씨. 이거 잠깐 그거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노트한 거? 필기한 노트한 거? 아니 근데 거의 다 그래. 기억이 나갖고. 리핑 크로스 라인. 아까 그 중계 중에 위원님이 아씨 저거 뭐야 이랬던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둘이 더블 태그 돼갖고, 네. 이제 우리가 핫 태그라고 하잖아요. 침 뱉고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들어와갖고, 달려오는 브론한테 점프해서 리핑 크로스 라인 했잖아요. 그 로만 레인즈처럼. 크로스 라인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야, 이게 말이 되냐고. 누가 봐도 브론이 훨씬 커 보이는데, 달려오는 그 속도감 있는 브론한테 리핑 크로스 라인을 그렇게 툭 치는데 이게 문제라니까? 본인이 그런 식으로 짜치는 기술을 쓰잖아요? 상대가 약해 보인다고. 맞아. 무슨 저런 제이- 기술에 쓰러져? 이런 느낌이. 제이가 세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약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은 둘 다 잘해야 돼요. 한 명이 한 명을 살려주려고 해도 안 돼. 브론은 제이를 살려주려고 있는 것 멋지게 낙법을 쳐주면 뭐하냐고. 진짜 난 제이 진짜 너무 어렵다. 제2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등장할 때 그것도 좀 질려요. 이트 댄스?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사실 그거 원툴이잖아. 저희가 이게 제이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그냥 계속 재방송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참신한 거 없어요. 제이 우소 그래도 칭찬할 점. 아우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팬들한테 인기를 얻고 네. 유행어 원툴이라고 할지라도 그 팬들한테 그거를 각인시키고 그 인기가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이가 블러드라인 때부터 시작해서 혹은 그 전에 태그팀 때부터 그 서사나 감동 이야기를 팬들은 공감한다라는 거니까 네. 단순하게 이트로만 얘가 인기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더 설득력 있게 가려면 프로 레슬링이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제이가 레슬링 잘하기를 기대하진 않는다니까요. 이미 늦었죠. 네, 그런 선수는 레슬링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만 가도 돼. 저는 존 시나를 좋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헐크건을 좋게 평가를 한다고. 그들이 쩌는 경기를 보여주진 않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는 존 시나가 구린 경기를 한 적은 거의 짜치는 아까 리핑 크로스 라인 같은 모습은 없지. 짜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 잘하진 않는데 그냥 1인분은 했어. 근데 제이가 그걸 좀 잘 못 보여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불만? 네. 왜냐면 프로레슬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몰입도인데 몰입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아쉬워. 브론 브레이커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기를 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선수마다 다른데 그냥 하루 안 다치고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크게 의미는 없다. 그리고 세미는 어떻게 보셨어요? 세미는 그냥 늘 하던 거 본인이 하는 거 항상. 세미는 경기 잘하니까. 그러니까, 네, 경기 잘하니까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욕심 안 부리는 것 같고 딱 그 선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것 하는 느낌이 늘 있어요. 네. 근데 제이 같은 애들 얘기하는데 살 안 빼도 돼요. 살이요? 자꾸 살 얘기 나오는데 제이는 살이 문제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에 제이 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레슬매니아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내가 게을러졌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뭐라고 하는 거지. 사실 제이 같은 유형의 레슬러는 몸이 데피니션 딱 되고 좋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게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지금의 바디어도 팬들이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멋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이 우소가 레슬링이 아쉬운 거지 그냥 봤을 때 멋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멋있음이 경기에서 몰입이 안 돼. 사실 비주얼적으로는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하고 벨트 메고 좀 멋있어요. 멋있는데 어쨌든 그 멋있음이라는 몰입감이 경기할 때 깨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쉬운 거지. 솔직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경기보다 들어올 때 그 이트 댄스 출 때 체력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저도 이 프로레슬링에 프라이드가 있었으니까 네. 선수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잘해야지라는 게,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라고 떠나서 기본 이상은 해야지, 기본은 해야지라는 게 있었는데, 타시리랑 그 술자리에서 타시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와서 이런 세그먼트나 제스처나 액션으로 팬들이 좋아했다, 팬들은 그걸 보려고 돈을 냈다, 그러면 그 선수는 돈값 한 거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100% 납득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좀 네. 충격을 받았어.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레슬러기 때문에 레슬링에만 너무 집중을 했구나. 그러니까 네. 물론 엔터적인 거나 다른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맞아. 그렇지, 결국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내가 누군가를 썼을 때 그 사람이 이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제이나 베키 린치나 분명히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무시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만 팬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WWE는 비즈니스고, 특히 전 세계에 엄청 많은 프로레슬링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게 가장 많이 요구되고 필요한 게 WWE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2우선은 저도 위원님이 그렇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예전에 초반에 레슬링을 볼 때는 와, 경기 못하는데 얘가 왜 챔피언이고 얘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경기만큼이나 중요한 외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진짜 잘하는데 그런 외적 요소가 없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제이와 반대로. 예를 들면 예전에 로드릭 스트롱이나 뭐 이런 애들 로드릭 스트롱, 뭐 너무 파이버 잘하는데 카리스마, 매력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예전으로 가면 그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았는데 한 대 더 맞은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레슬링에서 레슬링이 중요한가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근데 아직은 포기 못해요. 그래도 기본은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하는 거, 그리고 타지리도 분명히 말한 게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못함은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못해도 기본은 하되 얘가 엔터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얘는 경기력이 진짜 좋은데 엔터적으로도 그냥 아쉽지만 어느 정도 돼야지, 엔터적으로 뛰어난데 경기력 극단적으로 못한다? 이거는 사실 좀 저희가 토론을 하고 논의할 그치. 이야기거리는 되죠. 그러니까 팬들이 보고 싶은 거,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화에 대해서 되게 고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짜치다고 말하지만 그 왜 제이우소가 늘 하는 그 펀치 있잖아요. 침 뱉는 거요? 침 뱉고 그 저는 웨이브. 웨이브 이거, 저는 그게 좀 별로지만 그거를 보고 싶은 팬들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헐크 호건의 그 콤비네이션처럼. 그러니까 존 시나 경기 되게 패턴 비슷하다고 까는 누군가가 있지만, 예. 제가 그때도 그 했던 얘기, 누군가가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요? 제가 그때도 우리 토론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 우리 어렸을 때 로보트 만화 보거나 그런 거 보면, 로보트 만화 어렸을 때 좋아했잖아요. 좋아하죠. 그랑조. 근데, 그랑조, 뭐 옛날에 뭐 선가드, 다간, 뭐 아니면 파워레인저 이런 거 보잖아. 스토리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스토리는 나이 먹고 우리가 머리가 좀 차서 다시 보니까 이런 스토리였네, 재밌었네, 이런 거지. 다 그런 세대에서 생각해서 옛날 로봇 만화 보면 그때 좋아했을 때는 맨날 똑같이 보는 변신 장면, 합체 장면이 보고 싶었어. 그거 못 보면 그날 그거 안 본 거랑 마찬가지야. 맞아. 그러니까 팬들은 그걸 보러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늘 했던 행동과 늘 했던 패턴, 원 패턴을 하는 거는 이해는 해. 네. 하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조금만 더. 그러니까 제2우소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 바라잖아. 경기를 조금만 올려도 훨씬 대선수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쉬운 거죠. 예를 들면 로만 레인즈 경기 좋잖아요. 그렇죠.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제이가 좀 잘하기를 바라지 않아도 기본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다. 아쉬워요. 아쉬움이 저희도 있다. 팬으로서 더 잘하길 바라니까. 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는 이렇게 뭐 무난하게 치러지다가 결국 세스 롤린스 엔딩이 됐죠. 뭐 역시나 세스 롤린스가 또 등장을 하면서 경기 또 와장창 됐고, 그리고 CM 펑크에게 세미 제인이 오프닝 세그 때 너에만 집중해라, 오늘 예선전에만 집중해라 했는데 결국 도와주기 위해서 의자 들고 나왔고, 그게 이제 본인의 마지막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메인 이벤트 가기 전에 짧게 오늘 또 그 여성들 경기 있었잖아요. 카이리 세인이랑 라켈 로드리게스. 이 경기는 좀 어떠셨나요? 카이리가 이번 경기도 리브 때 경기랑 좀 비슷했는데 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카이리가 호흡이 안 맞나?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자꾸 호흡이 좀 안 맞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퍼링이 있는. 네, 지난주에 얘기로 제가 나왔던 제 그냥 내피셜 의견은 카이리가 의사소통이 좀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경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조경호 의원한테 예전에 물어봤잖아요. 외국인들이랑 만나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용어로 해가지고 소통된다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가끔 콩글리시나 재팬글리시를 좀 많이 쓰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본과 미국에서 얘기하는 기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수에 따라서 이 소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 경기 호흡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을 때 카일이랑 라켈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소통을 했는데 둘이 다른 경기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카이리가 착하지 않을까? 착하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만들다 보면, 경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만들거든요. 축하셔도 돼요. 축하셔. 선수들이 경기를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프로듀서의 역할은 이 스토리를 각본진에게 받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예. 가이드라인이고, 이 스토리상 진행되는 뭐 엔딩 장면, 그러니까 오늘 뭐 경기를 보면은 마지막에 세스가 개입하는 그 엔딩 장면, 그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와야 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선수들이 경기를 짜고 검사를 받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하면 보통 이제 오케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듀서들이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지. 네.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끝이, 이거 경기 끝이 그지 같아. 끝이 안 좋았어. 엔딩 병신이야. 이런 거는 보통은 프로듀서나 이제 각본진을 탓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수 전체적인 경기를 이끌어가는 건 선수들이 이끌어 나간단 말이야. 근데 네. 이제 악역이 신일 경우에 그 경기를 이끌어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좀 많고, 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를 선으로 만들 때 의견이 되게 강하게 내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어요. 경기력을 짤 때, 경기를 짤 때 되게 강하게 내가 이거를 어필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의견대로 끌고 가려는 선수들이 종종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좀 조심스럽나? 괜찮아. 위원님이랑 저랑 경기를 짜는데,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세세하게, 야, 내가 여기서 드랍킥 넣어서 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안 돼, 난 이거야. 이렇게, 그거 안 좋은데? 그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경기를 다 주도권을 갖고 만들어 가려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고집 있게.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되게 잘하는 레슬러거나 리스펙을 받는 선배와 후배의 경우면 후배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라켈과 카이리를 보면 카이리가 훨씬 선배고 카이리가 경기를 더 잘하는 선수잖아. 네. 근데 만약에 라켈이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한다면 카이리가 이거를 좀 싫어도 그냥 싫어도 수긍하고 본인이 좀 못 가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좀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카이리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느낌. 본인 의견을 좀 못 내세우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만들 때 좋은 선수들끼리,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중계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호흡이 중요해요. 이건 인종차별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동양인이어든 똑같은 외국인이어도 그런 경우의 선수들이 종종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둘 다 양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프로듀서들이 그걸 중재하고 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프로듀서 선까지 안 갈 경우도 있고.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샘이랑 케빈 오웬스 경기 좋을 때 호흡이 좋다고 하는 게 경기 짤 때부터의 호흡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왜 편한 선수들이랑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경우가 있고, 편하고 내가 친하더라도 그런 호흡이 안 맞으면 내가 그 프로레슬링의 가치관이 만약에 서로 다르면 경기가 그런 식으로 안 나올 수 있지. 카이리 세이는 그러면 그 경기를 짜는 상황에서 좀 본인 주장을 최대한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이다. 네, 그런 좀 두 번째 내피셜이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파이어라고 부르는 너 너무 많이 간다. 안 푸셔도 돼요. 파이어라고 말하는 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트라고 그랬잖아. 경기를 짤 때 보통 초반에 하이스팟 이제 짜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명이 계속 이끌어 가잖아요. 히트. 그
약간 레알못이 자꾸 요즘 레프트 홀드, 레프트 무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쉬어가는 구간이 레알 있다고 보시면 막,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네, 이제 그것만 언급하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기술 중에 하나고, 사실 이제 히트 구간이 한 명을 계속해서 이제 애드립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얘를 계속해서 응원할 수 있게 만드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 보통 광고가 나오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 체제에서는 좀 풀 경기가 나오면서 그 경기를 좀 재밌게 환기를 시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때 이제 레프트 무브가 그 시대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상대방을 히트를 따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격을 하고 폭주해서 이제 자기의 순간이 오는 그 하이스팟, 네. 그것을 이제 파이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클라이맥스. 예를 들어서 존시나의 그 콤비네이션 나오는 교과서. 구간. 그러니까 반격을 하고 자신의 교과서가 나오는 구간, 그 구간이 이제 보통 이제 레슬러들의 파이어거든요. 근데 이번 카이리 세인의 파이어가 좀 심심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인센 엘보까지 이어지는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반격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히트를 당할 때 계속해서 카이리를 응원하게끔 나와야 되고, 일단 네. 거기서 좀 그게 좀 약했고, 아, 반격을 한 다음에 내가 큰 공격을 콤비네이션으로 빵빵빵빵 터뜨리면서 관객의 응원을 끌어게 올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국홈 구간이 좀 약했다. 그러니까 관객들 반응이 좀 처지는.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둘 다 뭐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아까 위원님의 합리적 의심이 맞기 위해서는 카이리랑 이호의 경기는 완전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잘 네. 나와야지 맞고,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것도 예상치 못한 건데 역시 선수라서 이런 또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예상이기는 해요. 네. 아닐 수도 있죠. 세상에 근데- 뇌피셜. 네. 선수로서 바라보는 이러니까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선수를 커버칠 수 있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메인 이벤트로 이제 넘어가서 머니인더뱅크 트리플 스렛 예선전 남성부 CM펑크,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 AJ 스타일스 합쳐서 200살 선수들의 베테랑들의 경기였는데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대단하지 않아요? 움직임이 미쳤습니다. 나이가 이제 곧 80, 다음 달이면 80인 나이인데, 네. 야,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아, 근데 그 전에 지금 잠깐만 센초초님께서 말씀하신 세미 제인 캐리언 크로스 세그 있었고요. 맞아. 제이 우소 군터 세그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메인 이벤트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네. 어쨌든 경기부터 들어가면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셋 다 워낙에 경기를 잘하는 레전드 베테랑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눈코 뜰 수 없는 그런 또 명경기가 나왔고, 근데 저는 경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펑크가 확실히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싱글 경기 같은 데서보다 트리플 스렛이 오히려 좀 체력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는 경기거든요. 네. 싱글은 혼자 온전히 이끌어가니까. 네. 근데 체드도 그렇고 AJ도 그렇고 워낙에 이 하이스팟 레슬링, 하이스팟이 자주 나오는 레슬링에 네네. 익숙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하이스팟이 자주 나오면 체력적으로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쉬는 구간이 적으니까. 적으니까. 근데 그거를 따라가기에는 펑크는 아직은 좀 힘들다, 확실히. 그러니까 펑크가 힘든 게 사실은 정상이다.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근데 왜 체대라고 하세요? 지금 그랬나요? 아,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도 네. 70대인데 대단해요. 맞아요. 80입니다 이제 곧. 어제 그래서 경기는 너무 재밌었고 워낙에 뭐 AJ나 엘그란데나 CM펑크랑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너무 좋았는데 저는 하나 그게 좋았어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CM펑크가 심판한테 얘 이거 철판 확인하라고 그 디테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펑크는 진짜 그런 디테일을 너무 네. 잘 살려. 맞아. 아, 최고야, 최고. 그래서 경기 막 엎치락 뒤치락 펼쳐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승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예상대로 세볼루션의 개입이 있었고요. 그 세볼루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제이 우소와 세미 제인이 들어왔는데 아까 저희가 이후에 말하겠다고 했던 저는 이 사이콜로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세미 제인 너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너를 속이고 있는 거다. 넌 사실 착한 사람이 아닌데 계속 주의를 신경 쓰다가 너가 실패하는 거다 라고 캐리언 크로스가 가스라이팅을 했고 군토도 제이우소에게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했어요. 너가 챔피언 오래 지킬 거고 챔피언을 하려면 이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친구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 집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사이콜로지 때문에 마지막에 세볼루션에 개입했을 때 도와주러
나오는 게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일단 둘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캐리온 크로스랑 군토 말대로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 세미의 턴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 심지어 세미 턴을 할 것 그 같아요. 마지막에 AJ 포함했던 것도 세미의 방해잖아요. 세미가 네네. 브론스 리드 밀어갖고 페노미널 포함 들어가지 못했고, 네. 이게 세미가 선역으로서 뭐 매력은 있지만 좀 너무 좀 이제 갈 길을 잃었다. 그리고 제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좀 희망 섞인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 제이가 친구를 위해서 또는 이 브랜드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군터에게 피닉스에서 지지 않을까? 또는 뭐 이후에 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캐싱인을 그날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는데, 왠지 세스가 이제 저희 가방 들고 그날 챔피언십 하니까 후반부에 캐싱인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제이가 더 오래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세스의 캐싱인을 펑크가 막아준다면 제이의 오늘 행동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세스가 이기는 건 100%예요? 저는 세스가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세스 예측은 세스고, 만약에 펑크 올라갔으면 펑크가 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고, 네. 세스가 지금 세볼루션이 그쵸. 다 좋은데 좀 너무 빈약해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있으니까. 가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세스 말고 브론슨이나 브론이 뭔가 가방을 들고 있는 그림이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세스 머니뱅 2회는 있죠. 펑크가 2년 연속 2회 우승이었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세스에게 진 적이 없죠, 펑크가. 졌죠, 그 케이지 매치에서. 케이지가 졌구나. 그때 로만, 네, 로만 그것 때문에 뽑아내갖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제이 우소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미 제이는 저는 턴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미의 팬으로서는 그의 감동 월챔 스토리도 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만약에 프로모터라면 세미한테 월드 챔피언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은 지금은 너무 확고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주연들이. 진짜 지금만큼 월드 챔피언 들기 어려운 시대에 제이가 됐다라는 게 가장 놀라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메인 이벤트까지 마무리가 됐고, 단순히 머니 인 더 뱅크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러에서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엔딩이었어요. 네, 너무 될지. 재밌을 것 같고, 네. 다음 주 로가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머니 인 더 뱅크 우승자가 바로 개입을 하기 너무 최적의 조건 챔피언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니 인 더 뱅크와 다음 주 로를 꼭 지켜봐야 된다. 이게 머니 인 더 뱅크 끝나면은 너무 기대가 되는 요소가 하나 늘잖아요. 캐싱을 하는 거 아니야? 언제 캐싱을 하지?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 드리와 펑크의 서사가 상당히 재밌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그냥 가방 버렸다라고 얘기한 게 그 기대감이 빨리 끝났으니까 네. 이건데, 뭐 지난해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 또 올해는 또 그 가방으로 재미를 보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럼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인 더 뱅크 그리고 다음 주 러도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